자유대한민국 수호자 뉴스타운 TV를 애청하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5천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정권입니다. 오늘 수요일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바란다 제28회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어김없이 방송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지금 뉴스타운 TV 전국 투어 방송 부산과 함께 저번 주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강행군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대전을 갑니다. 대전을 가는데 지금 현재 신청해 주신 인원보다 현장에서 오시는 인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확인차 지금 아무래도 신청해 주시는 것 현장에서 접수를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뉴스타운 TV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장안의 이 빨갱이 자작쇼 드루킹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그와 관련했던 방송을 해드렸더니 무려 일주일 사이 23만 명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전말에서 드루킹 사건을 한 번 더 다뤄주면 어떻겠느냐? 좋죠. 많은 분들의 호기심도 또 풀어드릴 수도 있고 뭐 쉽게 이야기해서 이슈죠, 이슈. 그래서 흥행을 위해서는 그런 이슈를 따라가는 방송 굉장히 좋은 콘텐츠입니다. 근데 저희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해드렸고 그리고 여러 매체와 메이저 언론에서 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빨갱이들의 자작극 실체 낱낱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정적일 때 저희들은 또 그 주제와 맞게끔 파헤쳐 드리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뭐 그런 뭐 주류를 벗어나고자 하는 논점은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리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왔던 콘텐츠 위주로 하나라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 깨우쳐 드리고 싶은 마음에 지금 현재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루킹 관련해서는 저번 주 23만 명 분이 봐주신 그 내용에서 아직까지 제가 일주일간 더 이렇게 말씀드릴 주제는 딱히 없습니다. 몇 가지 밝혀진 사건, 몇 가지 밝혀져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건 뭐 문재인 쇼잖아요. 뭐 있습니까? 내일 모레 김정은 만나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 문재인이 패거리들이 지금 일으키고 있는 개뻥 짓거리를 갖다가 뭐 굳이 아니다, 뭐 맞다 이따위 짓거리 할 필요 없이 특검 가야 돼요. 특검 가고 국정조사해서 빨갱이들 지금 뭐 광장으로 불러내가지고 촛불로 태워주기든 말려주기든 저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 정도만 알았으면 됐지. 이제는 언론에서 그리고 국정에서 국정조사에서 이 인간들의 민낯 뭐 엄청날 겁니다. 그 정도고.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본 방송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보실 때 더 좀 길면 이제 빨리 감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방송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 시청해 주시는 분 여러분과 그리고 또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저희가 방송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꽤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이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예. 그 다른 유튜브 채널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뉴스타운 같은 경우는 뭐 비주얼에 굉장히 노력을 들이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방송 컨텐츠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뭐 작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또 방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들 직장을 따로 가지고 있다가 나라 구하겠다는 마음 혹은 이 개중국 새끼들의 민낯 이 빨갱이 새끼들의 이 자작극 이런 거를 밝히고자 하는 아마추어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소 어설플 수도 있고 내용의 주제가 떠날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너그러운 마음과 관대함을 좀 가져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에게 힘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의 한마디 한마디의 응원 메시지와 리플입니다.
저희에게 뭐 소새끼 개새끼 하는 거 빨갱이 새끼들이겠죠. 지워버리면 끝나는 건데 의외로 이런 방송의 형식과 진행 방식을 가지고 이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 또한 애청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슨 뭐 저희는 2인 이상 방송을 진행하면 기본적으로 토크쇼입니다. 저희가 전문 MC가 아니에요. 신문방송학과를 나온 사람들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자연스럽게 한 주제를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형식을 추구하지 어떤 뭐 전문 방송인처럼 하지 않는데 대다수 뭐 저는 멘탈에 흔들리지는 않지만 여러 패널들은 이런 거를 좀 신경을 쓰게 되어 있어요. 뭐 말을 끊는다라는 말과 뭐 방송이 너무 길다 그리고 뭐 말이 많다 뭐 이런 정도의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리플로 다루셔가지고 방송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하는 패널들의 길을 꺾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소새끼 개새끼 하는 욕짓거리보다 의욕을 꺾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려서 무슨 도움이 되냐는 거죠. 잘한다 군뱅이도 그렇게 해야 뭐 춤을 춘다고 잘한다 해줘야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 뭐 이거 전문 방송인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너그러 양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은 잡을 대로 잡았고 썰은 썰대로 풀었고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 진행할 텐데 썸네일 보시고 온 분 계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좀 셉니까? 보십시오. 내 몸 안에 흐르는 역적의 피. 좀 셉니까? 오늘 이 준비한 컨텐츠는 아마 이 안정권의 뉴스타운 TV에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라는 방송 취지에 가장 걸맞는 이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특히 전라도 사람들 굉장히 놀랄 겁니다. 도대체 저 새끼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불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혹자는 타 지역 분들이라고 해서 이거 보면 카타르시스 느낄 것 같다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제가 오늘 그리고 내용이 상당히 셉니다. 상당히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전라도 지역 분들 뿐만 아니라 타 지역 분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뭐 제가 뭐 빨갱이 새끼들, 개새끼들, 소새끼들 하는 이런 욕짓거리에 뭐 카타르시스도 느낀다 하는데 이 내용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이 방송 주제 내용은 굳이 그렇게 욕짓거리를 하지 않아도 가장 무거운 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편을 느닷없이 뜬금없이 준비하게 된 계기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제가 남욕을 많이 했습니다. 조국 욕도 했고 문정인 욕도 했고 정세현, 김기식이 그리고 이제 드루킹 해가지고 문재인 작당들 욕짓거리를 좀 남 뒷담화를 좀 깠죠. 아니 그랬더니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더라고요. 좋은 현상이죠.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연속 5주차 시청률도 저는 밥값을 했겠다. 정말 제가 이 프로를 방송을 하게 된 진짜 밥값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그래서 관심을 가져줬을 때 물들 때 노저라고 요 틈새에 요런 거 시청률 안 나올 때 하면은 시청자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머리 좀 써봤습니다. 기왕기사 감심을 많이 가져주실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자 해서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득이 안 가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믿고 한번 시청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28회 폰트를 좀 바꿨습니다. 내 몸 안에 흐르는 역적의 피가 제목입니다. 뭐 전라인민공화국 실체 분석이 부제인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내 몸 안에 흐르는 역적의 피의 내 몸은 저 안정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 몸뚱아리 안에 역적의 피가 흐르고 있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자기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뭐 이제 이건 제 트레이드 마크예요. 빨간색이 원래 진실의 약인데 전 빨갱이가 싫기 때문에 파란 약이 진실로 권해드리고, 진실을 마주하는 건 뭐 낭만적이거나 아름답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진실은 대가가 따르는 법이고 불편하고 역겨울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이제는 알만도 하죠. 뭐 서두에 말을 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타이밍이다.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이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심은 그렇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이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라도 놈이 현재의 전라도를 얼마나 냉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야기가 꺼내기에는 돌덩이 같고, 이 이야기를 처음 여러분들에게 시작할 때 초심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마음 먹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뭐 때문에, 뭘 위해서 너는 이 짓거리를 하냐. 욕처들을 게 뻔한데 돈 벌려고 하냐, 관심 끌려고 하냐. 저는 요는 그렇습니다. 이 일을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거죠.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종국에는 전라도를 없애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라도라는 단어를 지우기 위한 작업이라고 봐요. 그것이 곧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아직 못 찾았어요. 그걸 찾아가기 위해서 기획한 컨텐츠고, 결국 요는 그렇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나를 볼 수 있을 때 그제서야 진정한 자유를 대면하게 된다. 멋들어진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참 많은 일들을 해요. 뭐 돈도 벌 수 있고 업적도 남길 수 있고 하는데, 세상이 진짜 미친 듯이 변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것 중에 절대 불변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내 눈알로 내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본인의 모습을 못 보다가 죽게 되어 있어요. 남들은 나를 다 보지만. 전 약간 이런 관점에서 이제 거울을 보는 것이 이제 수단이겠죠. 나를 혹은 내 안을 내가 제일 잘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진실을 거부할 때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좀 멋있는 말 좀 들고 왔습니다. 있어 보입니까? 초심을 잊지 않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지금 전전말 28회를 초심을 다지는 그런 회차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전말이라는 게 자꾸 착각들을 하시는데, 이 코너 자체가 저는 전라도를 대변하려고 만든 코너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전라도 대변하는 인간들은 천지백갈이잖아요. 저까지 해줄 필요 없다 이거죠. 이 전라도를 정말 창자 속까지 신랄하게 자아 비판을 하고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전전말을 보는 전라도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스스로에게 욕할 용기 있는, 남 욕 좀 그만하고 나에게 욕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 그리고 죽고 나서 지금 내가 누구를 인기를 영합하고 누구에게 내가 좋은 사람이다 이런 거에서 해탈하고 나중에 제가 하는 일이 옳다면 죽고 나서 평가받겠죠. 좋은 일 했다. 이 거칠은 길에 합류하시고, 만약에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용기가 없고 불편하시다면 안 보시면 됩니다. 굳이 안 권해드려요. 또한 이 전전말에 대해서 최근에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는데 전라도가 없다. 그러니 코너 제목을 바꿔라. 안 바꿔요. 이거 제 거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류가 다 전라도인들이에요. 전라도 놈이 우파에 와서 뭐 빡센 말들을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이슈도 끌고. 근데 자기도 전라도인이기 때문에 전라도 욕하는 거 듣기 싫다라는 취지로 읽혀요. 당신들 좋으라고 하는 방송이 아닙니다. 당신들도 끝끝내 그 기득을 아직 못 내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창작까지 끄집어 내려놓으십시오. 그걸 하기 위해서 만든 콘텐츠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전라도라는 지역이 단순히 안정권이라는 놈의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인가? 라는 관점에서 뭐 전라도 좋은 점도 있겠죠. 음식 잘 만든다고 해요. 맛있는 거. 뭐 좋은 점, 그거는 남들이 다 떠들어 주니까. 근데 전라도가 사회에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인정하셔야 돼요. 전라도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 지역 차별을 느낀다면 그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차별을 겪어야 되나? 무엇이 문제인가? 그 본질을 파악해야 되는데, 자, 2018년도에 이 전라도는 뭐가 됐냐? 대한민국에서 소외받고 있는 자기들끼리만 연명하는 하나의 섬이 돼버렸어요. 전라도라는. 또한 이 사람들이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핍박받았어요. 피해자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장해서 결국 지금에 와서야 많은 보상들을 쏟아받고 있습니다. 그걸 투쟁의 지난 십수년간, 수십 년간의 투쟁의 훈장처럼 여기고 그거 향유하다 보니 그거 향유하고 있는 인간들도 몇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지역 사람 몇 명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대가로 여러분들이 치르고 있는 대가는 너무나 가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그게 뭐냐? 대한민국 내에 전라도 혐오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빨갱이 안 빨갱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학교 학생들이 라도 홍어 뒤통수 통수합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라도 많이들 나오잖아요. 홍어, 배신자, 통수. 전라도 하면 나옵니다. 홍어 대표적인 게 전라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뭐 김대중을 10만원권에 넣겠다, 뭐 이렇게 비아냥들 받고 있어요. 하물며 어디 집회에서는 고향이 전라도라서 죄송하대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전라도가 요새 세간에 이렇게 불리죠. 애칭으로 차콩 주콩. 말이 웃겨서 그렇지 말의 내용을 보면 섬뜩합니다. 전라도인들이 홍어예요. 홍어. 김대중이 홍어를 좋아해서 홍어래요. 왜? 착한 홍어는 죽은 홍어밖에 없다는 거죠. 차콩 주콩. 즉 살아있는 전라도 사람 중에 좋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걸 남들이 그냥 우리에게 쏟아붓는 비난이냐? 원인이 있다는 거죠. 호뽀뽀요. 이거 무슨 삼성 이병철 회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사람의 생각이 맞다고 봐요. 이거 그냥 전라도 지역차별입니다 할 거 아니에요. 무엇이 이 오너로 하여금 전라도인들을 등용하지 말아라. 이런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라디언. 뭐 전라도와 합성어입니다. 전라도와 인디언 합성을 하는 말도 있고 전라도와 사람을 합쳐서 전라도인들을 비아냥거려서 일컫는 말로 전라디언, 라도 이렇게 부릅니다. 또 전라도 하면 이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통수예요, 통수. 언젠가는 전라도 놈들은 뒤통수를 치고 간다. 근데 이거 있죠. 사실이에요, 사실. 인정하시라니까요. 사실이에요. 저도 뉴스타운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 뉴스타운에 우리 회장님께 늘 하는 말이 안정권이는 전라도 놈이기 때문에 언젠가 뒤통수 친다는 거예요. 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제 몸 안에 그런 기질이 흘러요. 인정하자는 거죠. 인정을 하고 조심을 하면 돼요. 이거 계속 부정하다가 나중에 뒤통수 치고 나서 자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자기 합리화 그 변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인정하고 조심하자는 겁니다.
이런 기질은 빨갱이들도 싫어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지역 감정의 구도는 이렇습니다. 전라도 빼놓고 대한민국, 근데 뭐 굳이 뭐 대면할 게 경상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라도는 하나의 외딴 섬이 돼버렸다고요. 민심이. 하물며 어떤 기업에서 좋은 사람들만 뽑으니 전라도만 빠졌네. 뭐 잘했다고 봐요, 저는. 지금의 전라도인들의 인성을 가지고, 이꼬라지를 가지고 내가 사장이라도 안 뽑습니다. 북한 인공기에다가 홍어를 넣어놨어요. 이게 전라인민공화국의 국기입니다, 국기. 자, 도대체 이거 어쩌다 이 모양 됐냐 이거예요. 또 사실 이거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저도 살다 보면 죄를 지었겠죠. 남 뒤통수도 쳐봤을 거예요. 남한테 선량한 피해 줘봤을 거예요. 저 이거 부정 안 합니다. 저 무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 안 드려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저는 선량한 전라도인들도 있고 태어나 보니까 전라도인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어쩌다 이런 오해들을 받고 있나. 대관절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이걸 전라도 사람들은 생각하기 편하게 경상도 새끼들이 우리 이간질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라도는 무조건 죄가 없습니까? 이 모든 것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 연구를 해보자는 거죠. 연구를. 좀 진지한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 내용은 굉장히 셉니다. 세요. 그리고 보시기에 우파라고 지향하시는 전라도인들도 이 방송은 되게 싫을 거예요. 전 근데 그 사람들 무슨 뭐 대변해주는 대변자가 아니에요. 이 방송이 추구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원해달라 이야기 안 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고 어디까지나 이 주장은 지금은 저의 사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주장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근데 이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주장하는 게 다소 극단적이긴 하나 이게 주류가 되기 지금은 저 하나 소수의 의견이지만 이게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주장하는 바에 동조하는 인원들이 많아져야 대의가 됩니다. 주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오늘의 주제를 대의로 만들어줄지 아니면 그냥 한 놈의 미친놈 하나의 공허한 주장이 될지는 방송 보시는 분이나 앞으로 이 방송으로 깨어나실 탈라도인들이 해주셔야 될 일입니다. 자, 명언 빠질 수 없죠. 있어 보이는 명언. 오늘의 주제와 가장 걸맞는 명언을 찾다 보니까 요거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의 양심과 더불어 혼자 앉아 있는 것이 나로서는 충분한 재판이 될 것이다. 스펜서. 오늘 이게 그겁니다. 결국 진실과 진심은 제가 아는 거예요. 이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의 유일한 동반자는 나의 양심뿐입니다. 이 양심과 홀로 앉아서 나의 재판을 해보면 충분하다는 거죠. 자, 진실을 향한 여행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민들레 씨앗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장해드렸죠. 이렇게 민들레 호씨가 돼서 이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퍼뜨려 주시고 노력을 좀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라. 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이벤트로 아따 이거 찾느라고 쎄 빠졌네. 민들레 씨를 갖고 와버렸어요. 이게 실물입니다. 실물. 제가 바라는 염원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쇼맨십 한 명 한 명이 민들레 호씨가 돼서 진실과 이념 그리고 국가의 전도사가 좀 돼달라는 겁니다. 알았죠, 여러분? 쇼맨십 괜찮았습니까? 이거 이 주변에서 이거 도시에서 이거 찾는다고 아주 쇠가 빠졌네. 아따 해놓고 나니까 불편하네. 자, 농담은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본격적으로
내 몸 안에 흐르는 역적의 피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면 제가 오늘 포커싱을 잡은 건 이겁니다. 지역 기질, 전라도 지역이죠. 전라도 지역의 기질의 과학적인 근거. 그 근거는 DNA와 국민성 진화론. 이걸 역점으로 두었어요. 그리고 전라도 지역의 집단성과 문제가 되고 있는 근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기주의의 형성 과정을 추론하는 겁니다. 전라도의 어떤 기질이 문제고 병폐인지에 대한 분석을 냉정하게 하고 신랄하게 지역 기질의 정치 세력과 과정에 대한 이해, 김대중 숭배론, 그리고 전라도스러움의 실체 분석 및 확장 이론에 대한 이해, 사회적 혐오론이 가져올 미래 세대의 피해 분석, 마지막으로 전라인민공화국 해방을 위한 해법을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겁나 있어 보이죠? 엔지니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엔지니어 인스트럭션 매뉴얼을 밥 먹듯이 보던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안 따지면 속이 불편해요. 예. 자, 첫 번째 주제 갈 길이 뭡니다. 지역 기질이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씨 라도스럽다, 전라도스럽다. 근데 전라도스러운 것이 뭔 말이냐 이거예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전라도 이 도민 여러분들? 혹은 이 방송 보시는 전라도 욕하시는 분들도 무엇이 전라도스럽다는 건지 고민해 봤습니까? 남이 욕하고 사기당해 보니까 전라도는 개새끼들이어서 그냥 같이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욕을 하는 것에도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 이 전라도스러움을 설명을 하기에 앞서 먼저 이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뭐냐? 국민성이죠, 국민성. 전라도스러움을 먼저 이야기하는 넓은 의미로 국민성, 전라도스러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이 관점에서 국민성이라는 것이 뭐냐? 존재하는가? 이런 이야기죠. 서로 우리가 이제 전라도를 빼놓고서 각국의 국민 정서를 표현하는 단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러시아 다르고 일본의 국민성, 짱깨 국민성, 한국의 국민성, 미국 국민성 이야기들을 해요. 자, 여러분들 각 국가의 인종별로 이 국가 구성원들별로 그 국가 특유의 국민성이 있다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전라도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마 100에 100명은 있다고 동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라도 기질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서로 다른 나라들끼리 각 국가별로 어떤 특징이 있나. 자, 먼저 독일은 뭐 여러 역사 우여곡절이 있지만 첨단 기술, 그리고 똑똑하고 충실하고 질서정연한 이런 이미지의 국가 이미지, 국민성이에요. 국가의 이미지가 곧 있고, 미국, 트럼프, 자유스럽고 또 뭐 강력하고 유쾌하고, 남미도 마찬가지고 이런 각 국가의 이미지가 있어요. 프랑스, 지난 오랜 역사 동안 프랑스인들이 보여줬던 비열함, 우유부단함, 이런 게 프랑스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국민성이 또 있단 말이에요. 뭐 한국, 뭐 중국, 일본 말할 거 없죠. 그리고 이제 개중국 자체가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유사 인류 수준이잖아요. 이 인간들이 아니에요. 중국 새끼들은 거의 인간 비슷한 놈들만 모여 있는 건데 왜 저 짓거리를 하나 라고 하면, 사람 고기 처먹는 풍습이 있는 나라가 사람 짓거리를 기대하면 그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관점. 자,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성은 뭐냐 이거예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고민해 봤습니까? 전라도 빼고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뭐냐. 이게 이제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일본이 바라보는, 일본 무조건 밉다도 하지 마세요. 이 쪽발이들도 국민성이 있지만 너무 국민들이 쉽게 달아오르고 집중하고 뭐 막 집요하다, 한 가지 이슈에 너무 감성적이다. 또 한국 하면 또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 애들을 갈아 마셔버리죠. 애들 뭐 입장과 애들의 생각은 전혀 고려치 않고 대한민국 부모들 난리구시잖아요. 결국 자기 만족일 뿐인데도 애들을 학대에 가까운 교육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 대도 않는 소주, 술 처먹는 문화, 유독 대한민국에 있어서만큼은
이 술 처먹는 문화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전 세계에서 술 처먹고 죽어나가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더 있습니까? 술 많이 먹는 주량이 자랑이 되는 나라가 한국밖에 더 있어요? 술 안 먹으면 병신 취급하는 나라가 이 나라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바로 국민성이라는 거예요. 자, 이 짱깨들하고, 이 짱깨 기자가 쓴 거예요. 짱깨들하고 이 한국 사람을 짱깨 입장에서, 얘의 주장인데, 한국은 국민성 기질이 뭐 강하고 굳세고, 진지하고 고지고대로하고, 성미가 급하고, 위기에 강하고 미치고, 좋은 말만 써놨네요. 영 아닌 것 같은데. 요런 어쨌든 차이가 있다는 거. 이제 애국 여자라는 사람이 제가 블로그를 보니까 한국인의 민족성을 잘 표현해 놨더라고요. 싸우기 좋아해요. 그거 튀는 거 좋아하고 분란 일으키기 좋아하고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분수도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객관적 시각이 전혀 없습니다. 요새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이거 다 맞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리고 주관적이고 감정적이에요. 자기보다 못하거나 약한 사람은 바로 무시해요. 이거 전라도인들만 아니라 지금 방송 보시는 한국 사람들 여러분들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비판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거울 앞에서 자기도 그런 기질이 있다 인정하시라는 거죠. 나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위생관념이 결여되어 있다. 요새 많이 좋아졌으니까 요거는 봐주고. 장인정신이 없다. 맞아요. 늘 새로운 것만 추구해. 옹고지신 없어. 오래된 거 개무시하고 새 것만 추구해. 요거 한국인들 유독 심해요. 인정하시죠? 빨리빨리. 급해요. 급해. 지나치게 감성적. 무슨 슈트가 어울리다고 대통령 뽑아놓은 나라는 이 나라밖에 없어요. 미친년들이 아주. 자, 남 탓하기 되게 좋아해요. 아니, 분명히 교통사고를 내도 김 여사님들 나와가지고, 아니, 거기에 차가 있으니까 있는 게 잘못이라. 이거 한두 번 본 거 아니잖아요. 한국인은 국민성이요, 국민성. 미개스럽습니다, 아주. 자, 이쯤 하면 이 기질이 여러분들이 전라도 사람들 욕하는데 써먹어요. 이게 유독 심한 지역이 전라도입니다. 단, 전라도에만 있는 건 아니다. 외국인이 바라봤을 때는 몽땅거려서 전라도 땅 딱 밖에 넘어가면 무슨 부산에 사는 사람은 겁나 좋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한국인들이 모두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관점에서 유독 지나친 집단이 전라도인일 뿐이고 전라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같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만 그들만 바뀌라고 하면 안 됩니다. 겁나 이기적인 거예요. 주관적이고. 여러분들 또한 피해갈 수 없다는 거. 자, 그런 관점이고 이런 국민성이 존재한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당연히 국민성 내에 소괄호로 지역적인 특색 또한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이러한 근거를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제 이 가설을 과학적인 부분에 이건 좀 억측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자다가 일어났더니 사기꾼들이 어떤 동네에 사기꾼들이 겁나 늘어나고 남 탓하기 좋아하는 인간들이 늘어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오랜 역사를 근거해서 왔는데 그것의 매개가 되는 과학적 근거는 뭐냐? 저는 DNA라고 보는 겁니다. 유전인자. 유전인자, DNA. 그러면 이 DNA가 뭐냐는 거죠. DNA가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가 이 상식, 일반화의 오류가 이제 그런 겁니다. DNA가 유전인자인 줄 아는데 저게 지역기질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국민성이든 지역기질이든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세습되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DNA를 이해하면 돼요. 특정 지역에 만연한 지역이기주의가 전라도겠죠. 근거가 DNA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 그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가정으로 보면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추론을 해보면 이들이 극복해내야 될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과학적 접근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DNA 자체에 대해서는 이거 넘어가요. 뭐냐면 데옥시리보 핵산의 일종인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에서 핵 안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유전인자가 뭐예요? 키 크고 잘생기고 말 잘하고, 저희 이거 말 잘하는 거 유전이라고요. 말 잘하고 게으른 것도 유전이고, 모든 근서, 이 사람의 이 유전 정보가 이 DNA라는 물질에 의해서 이 생물학적으로 내 후대에 유전되는 겁니다. 복사되는 거예요, 복사.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완벽하진 않지만 컴퓨터 복사해서 붙이기 하고 비슷한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DNA예요. 이건 과학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요거 인정 안 하실 분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국민성을 만들고, 자, 이 DNA 겁나 무서운 겁니다. 요 DNA가 왼쪽이 어머니고, 어머니 어린 시절, 오른쪽이 딸이에요. 똑같죠? 왼쪽이 아버지고 오른쪽이 아들이에요. 똑같은 시기에 똑같죠? 요건 진짜 기똥차요. 왼쪽이 할아버지가 아버지고 아버지와 지금의 아들, 아주 그냥 뭐 똑같습니다. 어머니와 딸. 자, 이렇게 외형부터 DNA를 통해 전이되고 성격, 풍습, 의식 모두 DNA를 통해서 유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붕어빵 같잖아요. 붕어빵. 전체적인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은 모양이 붕어빵끼리 뭐 이게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DNA죠. 자, 그렇다면 이 DNA 이걸로 우리가 전라도가 어떻게 이 기질을 가지게 되었나 라는 것이 추론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이게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야 돼요. 나는 준비했고 여러분들 노력을 하시고, 그럼 이것이 여론이 될 것이고, 그럼 전라도에서도 이 여론에 납득할 것이고. 자, 저는 이 DNA와 국민성 이런 모든 가설을 종합해 봤을 때 전라도 안에는 역적의 피가 흐른다고 봅니다. 제 몸 안에, 이건 내 죄가 아니에요, 역적의 피가 흐른다고 보는 겁니다. 왜? 내 조상 중에 역적이 있었으면 그 조상의 씨를 뿌려서 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역적의 씨로 태어난 저는 역적인 조상의 기질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매우 쉽죠. 자, 그렇다면 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한번 전라도를 한번 뭐 때문에 역적의 피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알아봐야 되겠죠. 씹다 말면 안 되잖아요. 이거 자꾸 구라라고 하는데요. 이거 있어요. 훈요 10조. 훈요 10조 태조 왕건이 차연 이남의 지역은 배역, 배반이라고 하죠. 배역의 기가 배어 있으니 그 지역 사람들은 절대로 기용치 말라. 그러니까 이때 고려시대 때부터 전라도 지역에 있는 지역 특성이 배반에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걸 왕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부정하지 말라니까요. 부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구나 하면 돼. 그리고 세종 시대에 전라도는 산수가 배치하여 험하다 이 말이에요. 쏠리고 인심이 지극히 험하나 인심이 험악하다고 해서 억지로 편복을 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왕건하고는 대치되는 거죠. 세종은 인정하는데 전라도에 그런 기질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재 등용에 이런 거를 두고 인용을 하면 내가 차별주의자가 되는데 고민이 아닐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자, 선조의 정렬인 모반 사건, 반란 사건이에요. 반란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뭐 그냥 이해만 하십시오. 이런 거 복잡한 거 이해해봐야 내 삶이 변화도 안 되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동인계 인사 천여 명이 정렬협이라는 전라도 인간을 중점으로 반역을 꾀했고 다 죽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뿌린 씨는 어떻겠어요? DNA를 근거로 수백 년간 이런 기질을 이어받는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전라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모든 자료를 조금 다른 때보다 많이 준비했어요.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멜 아시죠? 하멜. 네덜란드인 하멜이 배 타다 표류를 했어요. 그래서 그 표류기를 적여놨는데 세계 고대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멜 표류기에 이런 점이 나옵니다. 자,
도덕윤리에 대한 이들의 전라도를 평가하는 길이에요. 하멜이. 시각은 엄격하지 않으며 이들은 서로를 믿지 않는다. 남을 속이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이들은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한다는 것을 대단한 능력으로 여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몇백 년 전 일이거든요. 듣고 보면요, 전라도 사람들 중에도 이거 아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전라도에서 이런 정서 많아요. 윤리관이 조금 틀어져 있어요. 어떻게 틀어져 있냐? 남 속이는 걸 자랑으로 알아요. 대단한 능력으로 합니다. 그 지역 정서가 그렇습니다. 근데 몇백 년 전에 하멜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그게 수백 년간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전라도는 풍속이 노래와 계집을 좋아하고 사치를 즐기며 사람이 경박하고 간사하여 문학을 대단치 않게 여긴다. 놀기 좋아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것도 요새 시대의 전라도 인간들 똑같아요. 장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아이돌들 많이 나오는 게 이런 맥락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술인들도. 그러므로 과거에 올라 훌륭하게 된 사람의 수가 경상도에 미치지 못한 것은 대개 문학에 힘써 자신을 이름나게 하는 사람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옛날 비슷해요. 몇백 년 전의 이야기인데 지금의 전라도를 타임머신 타고 왔을까? 아는 사람들이 저거는 별로 무리하지 않아요. 거울, 제가 말하는 거울 앞에 서서 이 내용을 보면 저는 하나도 안 기분 나쁘거든요. 인정하면 편한 겁니다. 아, 진짜 우리 이런 기질이 있어. 해버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가 뭐냐면 조선왕조 실록이죠. 요게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됐어요.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유네스코에까지 등재됐는데 그 조선왕조 실록에 전라도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꽤나 많더라고요. 전라도의 풍속은 본래부터 강한하다고 하는데 비록 사명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두려워하고 꺼리지 아니하며 전자에 여러 번 간사하고 난폭한 행동이 있었으니 엄하게 법을 다스려서 풍속이 각박한 것을 돌이켜 후한대로 돌아가게 하라. 성종께서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뭐냐? 쉽게 이야기를 해서 전라도가 개기는 기질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개기는 기질이 풍부하니까 강력한 힘으로 이들은 통제를 해서 장점을 잘 써라. 이런 내용이고 전라도의 음란한 풍속이 크게 성행하여 지아비가 없는 여자 수십 명이 때를 지어 사찰에 돌아다니며 놀면서 선음하여 혹은 아내를 놓아 남을 주어서 마누라를 남한테 줬다. 의식의 미천을 삼고 예사로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니 이 풍속이 점점 젖어들어서 충청도에까지 미쳤습니다. 청컨대 엄하게 금하소서. 김수손이 우리 그 왕께 아랬죠. 그러니까 이게 장난으로 적은 게 아니에요. 당시 시대에 전라도에 이런 풍속 문화가 음란 마귀 문화가 유행을 하니까 이런 거 냅뒀다가는 나라 망하게 생겼으니까 조정에 고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엄히 다뤄주소서. 또한 전라도 백성들은 전라도는 인심이 각박하고 악하여 도둑이 무리져서 일어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풍속은 100년 동안 교화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으므로 임금으로는 마땅히 염려해야 하니 무릇 강상에 관계되는 죄를 범하는 일이 있으면 작은 일이라도 용서하지 말고 이런 풍속을 엄하게 징계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폭동 기질이 있으니까 폭동 일으키기 전에 엄히 다스려서 그 기질을 다스려라. 견원 이후로 고려 500년을 지내고 조선조가 되어서도 거의 100년이 되었으나 남은 풍속이 아직 없어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다 완약하니 명심하고 교화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제 시대부터 이런 기질이 있었어요. 백제가 문화가 굉장히 화려한 문화였고 그 의자왕 삼천궁녀 그 무엇이 대단한 마누라가 3,000명이라는 소리인데 그 뭐 대단한 자랑스러운 거라고 전라도에서 그 의자왕 기리는 뭐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란한 문화가 우리 옛날 과거에는 실존했다. 그들은 그걸 잘못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그 지역의 전통이었다. 그게 또 넓은 의미로 사회가 구성되니 사회 이 통치 이념으로 이 구조로 볼 때는 굉장히 문란한 거는 문제가 되니 조정에서 이런 기질을 몇백 년에 걸쳐서라도 교화를 하고 통제해야 됨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거 조선왕조 실록에 나온 거예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 개인 주장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무엇이 두 번씩 나오냐. 전라도 관찰사 김당이 중종에게 서장을 올리기를 글을 올렸대요. 이 고을은 민심과 풍속이 몹시 완악하고 하여간 하는 말이 다 똑같아. 아전들이 횡포하여 그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 새로 임명하는 수령은 위엄과 명망이 있고 밝고 바른 사람을 골라서 보내소서. 전라도 재상 의사 장옥이 와서 복명하니 임금이 인견하였다. 전라도는 풍속이 거센 고장입니다. 염치를 모를 뿐 아니라 사람 죽이기를 닭이나 개를 죽이듯이 하고 수령을 깔보고 또 남의 무덤을 파내는 것을 보통 일로 생각하므로 감사의 뜻은 반드시 경관을 청에다가 국문하여 조정이 경동하는 뜻을 보이고자 합니다. 장호. 마지막으로 전사헌부가 명종에게 아뢰기를 더군다나 전라도는 인심과 풍속이 말만 하면 인심과 풍속이 겁나 험하대요. 다른 도와 크게 달라서 무렵애들이 친고라 청탁과 공갈을 하여 폐단을 일으키고 여러 배 수령이 응접하니 그 후패가 백성들에게 미칠까 염려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민심이 흉흉하고 기질이 불량하다는 거죠. 자, 있는 이야기예요. 세계 유네스코 문화에 등재된 조선 왕조 실록 내에 전라도를 일컫는 말을 발췌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분 나쁘죠. 나쁘잖아요. 근데 의식을 전환하시라는 거예요. 이건 과거에 조상들이 저질렀던 거 평가받았던 겁니다. 자, 요거를 전라도 사람들이 마치 내욕으로 받아들이는 의식부터 바꿔야 돼요. 그러면 뭐요? 이게 기분 나쁘면 이 집 자식이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아, 내가 태어나고 보니 전라도지만 과거에 전라도 기질 중에 저런 기질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됐었구나. 아, 전라도. 근데 요새 봐도 전라도는 이런 것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 관대한 건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는데 개선해야 하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하면 욕짓거리 한다는 사람들 보고 야, 이 새끼야, 왜 전라도 욕을 해? 이게 뭔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자식 새끼들한테. 아무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깔 때는 나부터 창자까지 드러내라 이거예요. 애둘러 이거 무슨 조선왕조실록 조작된 겁니다. 그러면은 뭔들 하나는 있었겠죠.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거 감춰봐야 여러분들 경력과 여러분들 족보, 여러분들 피해 아무런 도움되지 않고 깔 건 까버리라 이거예요. 자, 이 자료를 보는 동안에 불편함이 올라오는 좌우할 거 없이 우판에 소위 탈라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겁나 불편할 거예요. 이게 전라도의 근성이에요. 왜 불편하냐는 거지. 진정 탈라도라면 이런 것들도 안 불편해야 돼요. 무엇이 불편해? 자, 이거 불편하신 전라도 사람들은 제가 이거 설득할 마음 없으니까 그 불편한 마음으로 방송 끄시던가, 야, 저 새끼가 지금 말을 하네. 엄청 상당히 불편하네. 내 이야기 한 것 같네. 라는 느낌을 딱 기억을 하고 있으세요. 이제 이야기를 또 해드릴 테니까. 자,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지금의 전라도나 그때의 전라도나 뭐 빵상빵상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들고 나오는 건 저 안정권의 몸에 높은 확률로 역적의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적의 피의 역사적 근거는 DNA로 전이됐을 텐데 그 근거는 뭐냐? 이게 이제 우리가 꽤 신기한데 수백 년에 걸친 특정 지역에 대한 조상들의 앞선 평가가 과연 단순한 오해냐고요? 음해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뭐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짓지도 않은 이런 업보를 책임지게 만듭니까? 전 이게 좀 답답해요. 한 500년, 600년 전에 여러분들 그 시대에 살았어요? 환생했습니까? 이건 과거예요. 과거를 평가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만든 업보도 아닌데 이게 왜 불편해요? 지난 역사 기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또한
그런 기록과 과오에 대해서 누구도 여러분들, 지금의 전라도 여러분들에게 책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전라도인들은 이런 과거의 행적까지 자기들이 나서서 자처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날조라고. 뭐 들라고 그런 짓을 하냐 이거죠. 예? 자, 이런 근거는 뭐냐? 내 고향에 대한 사랑이래요. 내가 태어난 지역에 대한 사랑이래요. 그것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낳을 애들에게, 자식들에게 그것이야말로 죄 짓는 거예요. 그놈의 지역 애착 때문에. 자,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찾았다 이거예요. 무엇을 찾아? 뭐 자부심. 전라도는 최고야. 의리 있어. 이게 뭔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 안 돼요. 냉정히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본질이 뭔가? 어디까지가 문제고 어디까지가 병폐인가? 무엇을 도려내고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가? 그 전제가 바로 자아 비판이에요. 빨갱이스럽지만 나를 비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식구를 비판해야 돼요. 전라도를 비판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판 안에 문제가 올라오는 겁니다. 자, 역적. 이 역적이란 단어에 대해서도 재구성해야 됩니다. 역적 니꼬르 쌍놈의 새끼. 이게 아니에요. 자, 역적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 떠올리세요? 배반자, 배신자. 막 이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역적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게 저는 이제 과감히 제가 주장하는 바에 의식과 같이 한다면 역적의 피가 흐르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은 또 아니에요. 왜냐? 역적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역적은 사전적인 의미로 자기 나라, 조선이면 조선, 고려면 고려의 어디 그 이조 판사한테 개기는 게 아니고 나라 대빵 왕한테 개긴 거예요. 왕. 1등. 그 잔챙이들 어디 원님이라고 하죠. 사또. 이런 사람한테 개기는 게 아니라 화끈하게 왕한테 개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한테 개기는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이미지지만 왕의 권한에 도전한 자라는 거죠. 왕의 권한에. 역적은. 그래서 이 역적이라는 단어가 마치 지금의 전라도의 통수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역적은 대빵한테 개긴 거예요. 아, 못났으면 개기겠냐고요. 그만큼 잘났고 세력이 있고 지지하는 자들이 막는 잘난 자가 역적의 조건입니다. 겁나 DNA적으로 유전자적으로 보면 우월한 유전자라야만이 역적짓이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역적이 어디 노비 쌍놈이면 어떻게 쌍놈이 왕한테 깝쳐요? 그거 안 되잖아요. 자, 반란을 실패한 이후에 받는 죄명이 역적인 겁니다. 성공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자, 뭐 구구절절 조선이든 고려든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들어온 지 100년도 안 된 나라예요. 원래 왕이 깝치던 나라입니다. 왕이 모든 거 다 해먹던 나라인데 신권, 신의 권한에 가깝던 왕한테 그때 당시에 눈도 못 봐주고 왕이 지나가면 머리를 박고 그랬던 시대에 이런 절대 권능자에게 대항했던 자가 바로 역적이 되는 겁니다. 자, 역적이라는 거는 죄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일 때야만이 역적이 되는 겁니다. 쿠데타죠, 쿠데타.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을 해버리면 조선왕조실록의 왕으로 기록됩니다. 실패하면 역적이 돼서 귀양 가는 겁니다. 즉 최소 왕하고 맞짱 뜰 정도의 유전인자, 기질, 머리, 근성 갖춘 자, 역적이 아무나 됩니까? 이해가십니까? 겁나 뛰어난 자들이었다는 거죠. 죽는 거예요. 실패하면 뒤가 없어요. 자,
따라서 이러한 왕의 권한에 도전한 자들이 실패해서 역적 딱지를 붙이면 뭐 일단은 죽어요. 그렇지만 살아남은 자들은 유배를 보내죠. 유배를 보냅니다. 자, 유배 기준이 있어요. 조선의 유배 역사를 찾아보면 죄의 크기별로 조정과 멀어집니다. 좀도둑, 뇌물 받아 처먹고 이런 것들은 가까이 보내. 강화도, 서울에서 강화도 혹은 뭐 강원도, 춘천.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역적 정도 되면은 어디 충청도로 보내면 안 돼요. 역적 정도로 되면은 왕의 의식의 흐름, 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요게 가까이 뒀다가 또 군대 만들어서 쳐들어오기 쉽잖아요. 어디로 보내야 돼요? 최소 전라도. 이제 이 유배의 끝판왕이 흑산도와 제주도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조정으로부터 가장 멀리 보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개성이 도읍이었고 과거에 한양이 도읍지면 서울을 기준으로 가장 먼 데가 어디예요? 아래쪽으로 제일 먼데, 위쪽으로 제일 먼데, 여기가 역적들이 가는 유배지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요게 이제 유배박물관이라는 게 있어요. 유배박물관. 그 유배박물관에서 유배하는 게, 유배지는 지역적으로 삼수갑산과 같은 함경도, 평안도, 그러니까 북쪽으로 제일 먼 지역,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 거제도, 남쪽으로 제일 먼 지역, 섬, 영조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흑산도, 전라도죠, 같이 험한 곳이나 무인도의 유배를 금지시켰대. 하여튼간 이쪽으로 보냈어요. 자, 유배지는 4분의, 그때 당시에 조선의 4분의 1, 350년 동안 총 유배 인구의 4분의 1이 전남에 갔어요. 전남. 전라북도는 딱 2명 갔습니다. 4분의 1이면 엄청나잖아요. 조선 팔도에서 전라남도가. 과학적인 근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남에만 머무르게 뺑뺑이도 돌았는데 대체로 전남에 머물렀다는 것. 뭐 이제 쭉 나와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전라도 지역에 정서를 미쳤을 것이다.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바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고로 이제 역적의 피를, 수많은 죄 중에 역적의 피를 부르짖는 이유가, 대부분의 역적들은 전라도 쪽으로 유배를 간 사실이 있고, 그때 당시에 4분의 1이나 해당하는 게 전라도, 전라남도 지역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유배를 간 역적들이 왕에게 재부름을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 정약용, 이순신 장군, 이런 경우죠. 더러 재등용이 돼요. 왕권이 바뀌거나 했을 때. 근데 그 재등용 되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들은 유배 가서 죽는 거예요. 끝. 유배 가서 죽는다니까요. 재등용 못 받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이슬맛이다 죽는 거 아니잖아요. 더러 돈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정착해서 지역 유지가 되는 거고, 조선에서 뭐 부인들을 한둘을 걸어들었어요. 그런 다소, 제가 말하는 역적의 유전자는 우월한 유전자입니다. 우월한 유전자. 그 유전자 마음껏 씨 뿌렸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전라도에. 그것도 전라남도, 제주도에. 자, 그렇게 정착들을 하고 그렇게 DNA를 뿌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 사진이 그거죠. 대체로 이제 유배지, 이게 박물관에 있어요. 전라남도 유배지, 흑산도, 추자도, 강진, 여기가 보성입니다. 여기 공나로도, 금문도, 그 다음에 여기 제주도, 이게 섬지방. 하여튼간 땅끝들이다가 많이 보냈어요. 해남. 요런 자료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그 전전말에 보시면 서편제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게 됐던, 전라도에서 말하는, 전라도는 한이 있어. 특유의 한이 있어. 그래서 그 한이 곧
극단적 피해의식, 그리고 극단적인 어떤 죄의식에 대한 결여, 이런 것들이 전라도만이 가지고 있는 한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모든 역적 유배의 역사가 전라도에서 그 전라도인들이 갖는 특유의 한으로 발전했을 가능성도 많아요. 자, 왜 이게 제가 주장하는 바대로 한이냐? 어떻게 따라오시기가 좀 편합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씀 좀 해보세요. 자, 왜 이게 한이 됐냐? 유배 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제가 이제 중간에 하나 끊을게요. 주제와 상관없이. 이 전라도가 얼만큼이나 유배지로서 이게 역사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멀리 보내다 보니까 전라도가 된 거예요. 그 땅이 좋은 유전자예요. 역적 유전자니까. 겁나 우월한 유전자인데 그 인간들이 정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저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예? 그러면 그 지리적으로 과학적 근거로 조선시대에 전라도가 얼마나 유배지로서 각광을 받았냐면, 자료 찾다 보니까 조선시대에 코끼리가 전라도로 유배간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채팅창에 전라도의 좋은 우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하고 상관없다고요. 전라도에 있어요. 전 전라도 자체를 말을 하는 겁니다. 면죄부 주지 마세요. 전라도 우파가 무슨 벼슬입니까? 전 이것도 웃겨요. 나중에 마지막 이야기 드릴 겁니다. 이게 무슨 자랑질 만한 캐리어가 됩니까? 웃기는 이야기죠. 자, 조선시대에 코끼리가 유배를 갔는데 거기가 또 우리 동네예요. 보성 장도에. 조선시대에 코끼리가 있던 것도 이거 일본에서 줬다 그러더라고요. 코끼리가 있는 것도 우스울 이야기인데, 이놈의 코끼리는 뭔 사연으로 우리 동네로 유배를 왔더라고. 유배. 코끼리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조정의 관료를 죽였어요. 그때가 이제 태종 시절인데 이 관리를 밟아 죽여버렸대요. 코끼리가. 내가 보니까 여기에 이제 코끼리를 조선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이게 소보듯이 봤을 거라고. 그러니까 건방을 떨었겠죠. 요 관리가. 그러다 밟혀 죽었겠죠. 코끼리한테 밟혀 죽었어요. 그래서 요 코끼리를 어떻게 처벌할까요? 전하, 이 코끼리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관료가 죽으니까 왕이 열이 받아버린 거예요. 태종이. 유배 보내라. 이게 겁나 진지하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왕이. 이 실록에 나와 있어요. 예? 전라도 보성 장도로 코끼리를 유배를 보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끼리가 덜 미웠으면 한 충청도 정도에서 멈췄을 건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왕이 열받는 순서대로 멀리 보낸다니까요. 이 코끼리가 죽인 인간이 겁나 중요한 인간이었는가 봐요. 보성까지 온 거 보니까. 제가 보성 사람입니다. 보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성에서도 딸린 섬이에요.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에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유배를 보내니까 사람 하던 짓거리를 똑같이 하다 이 코끼리가 엄청 불행하게 죽었더라고요. 가슴 아팠습니다. 왜냐? 코끼리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섬에 보내놓으니까 이놈의 섬에 먹을 풀이 없어서 미역을 먹은 거예요. 미역을 먹으니까 코끼리가 영양실조 걸려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그만큼 코끼리도 유배 보내기 만큼 유배지로서 전라도는 이거였다. 그런 이야기죠. 요 동상이 있어요, 동상. 벽화가 있어요, 벽화가. 전설로만 내려오는데 죽었어요. 미역 먹다 죽었습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나 유배지예요, 유배지. 이것을 부정하지 맙시다, 여러분. 역적은 소위 말해서 잔챙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똑똑했어요. 그 똑똑한 인간들이 쿠데타 실패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보내버린 게 전라도고, 그들이 조정의 재등용을 못 받고 적체돼서 씨를 뿌리고 DNA를 유전도 보고, 이게 이제 쌓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버리면 그 뭐 퍼뜨려봐야 얼마 퍼뜨리는데 요런 인간들이 계속 와서 쌓이는 거 계속 수백 년간. 그러니까 자 이렇게나 좋은 유전자들이 그 지역에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합니다. 못난 놈들은 낙오돼요. 그러니까 최소 역적의 후예들은 겁나 똑똑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위주로 전라도가 재집권 된 겁니다. 그래 못난 인간들은 죽고 잘난 인간들만 생존했고 그 잘난 인간은 유전자가 뛰어났어야 되고 그래 살아남은 사람들만 후대를 남겼고 후손을 그렇게 남겨서 온 게 우리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자 설득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그거 네 안정권 궤변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수한 유전자다. 조정에 대한 원한. 이 원한의 정체가 전라도가 말을 하고 있는 그 특유의 한이 되었을 것이다. 왜? 연좌제라는 게 있거든. 이게 이제 한이 쌓이는 과정이 그래요. 역적이 역적만 하면 뭐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죠. 아버지가 역적으로 왔는데 나는 태어난 죄밖에 없어. 태어나고 보니 겁나 잘났어. 잘나면 뭐 한풀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연좌제가 있거든. 연좌제. 태어난 죄밖에 없는데 그럼 아예 그냥 병신으로 태어나든가. 잘난 기질을 태어났는데 연좌제 때문에 아버지가 역적이라서 뭣도 못해요. 열 받는 거죠. 시체 말로 뚜껑 열리는 거죠. 못났으면 지가 왜 열이 받습니까? 똑똑하니까 열 받아버린 거예요. 이 연좌제 같은 거. 차라리 못나고 멍청하면 열이라도 안 받을 거 아닙니까? 더 열받는 게 뭐냐? 이놈은 거 태어나서 보니까 좋은 유전자를 받아서 똑똑은 한데 아니 하고 싶은 거는 천진데 이놈의 것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거 돌아버리죠.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한. 자, 이 한의 대상이 누구냐? 이미 이때부터 조정, 왕에 대한 한인 거예요. 난 내가 죄 짓자. 이해가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내 애비가 지은 죄예요. 근데 연좌제라는 것으로 내 발과 손이 묶였어. 그럼 죽을 때까지 똑똑한 채로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열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한 생길만 하잖아요. 뚜껑 열리는 거죠. 자, 이 한이 또 쌓여 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저장되냐? 바로 DNA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유전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중간 왔습니다, 중간. 이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지금 주장이. 저는 이게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진실을 마주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못 해보고 죽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눈알로 내 모습을 못 보고 죽어요. 그러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지 남들이 이야기해줘서 아는 거지 내가 정말 확인할 길은 없다는 거죠. 남들이 나한테 다 거짓말하면 죽을 때까지 나는 내 모습을 못 보고 죽어요. 그래서 불편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눈으로 나를 전체를 보면 모르는데 이 거울을 통해서 보면 전체를 못 보고 편협하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편협스러움이 외눈박이, 눈깔이 하나, 우리 김어준, 임종석, 대한민국 대표 빨갱이 새끼들이 눈알 하나를 빼고 다녀요. 뭐 누구는 진짜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외눈박이 짓거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을 볼 때는 벌거벗겨지는 거죠. 완전. 진실 앞에 서고 비판 앞에 설 때는 벌거벗겨져야 돼요. 이 벌거벗겨지고 비판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무조건 극복해야 됩니다. 이렇게나 어려워요. 자, 이어서 역적 기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한이 됐고
그러면 이게 한에 대한 실제 뭉뚱그려서 하면 안 돼. 실제 분석을 좀 합시다. 이렇게 생성된 역적의 기질은 뭐냐? 이렇게 정착된 거예요. 역적 후예들, 연자제를 통해서 똑똑한 채로 죽어간 자들. 일단 이 자들이 보여주는 게 집단에 대한 집착성이 강합니다. 그거에 왜 그러냐? 권력으로부터 핍박받은 정서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다들 옆집도 역적 자식이고 이 집도 역적 자식이고 이런 것에 대한 같은 처지에 대해서 우리 서로가 공감하고 애착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우덜끼리 우리식대로.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은 유독 호남 양우회든지 3명만 있으면 조직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집단에 대한 집착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동양, 아니 나는 버스를 타고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전라도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요. 그게 뭔 필요가 있냐는 거지. 이게 바로 역적 기질이라는 거예요. 역적 후예들이 가지는 한적인 기질.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집단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득을 봤거든. 이 집단이 살아오면서. 그게 오히려 더 집단에 집착하도록 스스로가 훈련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기득권에 대한 병적인 반감이 있어요. 그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왜? 기득을 가진 왕에 의해서 배척돼서 수백 년간 역적의 자식들은 함으로 남은 거지, 이게. 왜? 태어나 보니 역적 자식이고 똑똑하게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죽거든. 그래서 나를 못 알아봐주고 나를 등재 안 해주는 기득권들은 다 개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전라도 사람들 이런 기질이 있어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역적의 유래로 이제 연자제 등 설명해 드렸고, 이게 우리 조선 해방 이전과 해방 후가 엄청나게 틀린데, 해방 후에 발생된 전라도 지역의 탈이념 노선에 폭동 역사가 유독 많아요. 반란 역사 또한 유독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일단 자기가 대빵이 되면은 땡큐인데 대빵 아닌 남이 대빵이면 무조건 싫어. 자, 그런 거고, 세 번째가 이득에 대해서 광적인 집착을 합니다. 작은 것에 대한 이익이라도 양보 안 해요. 왜 그러냐? 살아남기 위해 체득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역적의 후예들. 기질이. 역적의 기질. 왜? 누구도 자기들을 안 보살펴 주거든. 그러니 살려니 이런 것에 집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집단성과 기득층에 대한 광적인 거부감과는 별도로 유독 전라도 지역민들이 이익에 대한 집착이 심해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타 지역보다 유독 심합니다. 생존을 위한 처신의 일환이 유전되어진 결과라 볼 수 있고요. 이들은 하물며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이런 게 뭐냐? 돈 벌기 위해서 사람 죽여도 극단적으로 돈 벌었으니까 괜찮아. 중국 놈들이 이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보십시오. 결과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아요. 이런 기질이 이익에 대해서, 취한 이익에 대해서 모두 합리화시켜버리는 기질. 돈 벌었으니 괜찮아. 성공했으니 괜찮아. 이런 문화. 강자에 대한 비굴함. 이것도 역적의 후예 기질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강자한테 죽어봤거든. 개기다가는 수백 년 동안 핍박받거든. 그래서 정말 강자한테는 안 개겨요. 그래서 비굴합니다. 생존 방식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누구보다 악마적으로 밟아버립니다. 이게 전라도 기질이에요. 저도 있어요. 저도. 인정. 이렇다는 거죠. 이게 눈물이거든요. 눈물. 이거 왜 들고 온지 알아요? 제가 지금 이거 즐기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하나도 안 재밌어요. 제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 솔직히. 화끈화끈해요. 아직 탈라도 99%밖에 안 돼가지고 1%의 연민이 남아있는 거죠. 노력은 하는데. 절대 제가 이걸 즐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역적의 기질이 여기서부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 근현대사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역적의 기질이 좌파냐 우파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이 역적의 기질이, 역적의 후의 기질이야말로 하는 짓거리들로 봤을 때는 딱 어울리는 게 극우예요, 극우. 맞지 않습니까? 이 극우가 뭡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인 전라도 사람들이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극우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지역이. 왜? 극우가 자국주의, 국수주의 이런 말이거든요. 국가주의, 국가이기주의, 우리 것, 우리나라 것, 우리 것들만, 딴 나라 중국 안 돼. 그것이 가장 강한 지역이 역적의 후예들이 있는 전라도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를 저대로 뒀다면 아마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애국적인, 이거는 변호하는 게 아니라 극우적인 정치 이념이 꼽혔을 겁니다. 자, 이해가시죠? 딱 어울리잖아요. 전라도의 맞춤형 이 이념은 이데올로기 자체가 극우가 맞아요, 극우가. 극우.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빨갱이 편들고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극좌가 돼 있단 말이에요. 전라도가. 극좌가 되어 있는 전라도가 원래는 제 생각에는 극우가 됨이 맞는데 극좌나 극우는 종이 하나 차이입니다. 종이 하나 차이. 원래 극좌와 극우는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기질로 보고 성향으로 봤을 때는 가장 극우적이어야 할 지역이 극좌가 된 데는 누군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기질을 파악하고 극우가 되기 전에 극좌로 인도했던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냐? 자, 보세요. 사진만 보면 전라도는 이 모든 행동들이 우리가 사회에서 일컫는 극우적인 행동이에요. 폭력적이고 이기적이며 국수주의적인 이 모든 성향이 바로 극우로 대변되는 건데, 자, 이 짓거리가 광주에서 났던 짓거리죠. 보기에 극우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목적과 이들이 대변하는 자들이 빨갱이이기 때문에 극좌인 겁니다. 그러면 성향은 변한 게 없어요. 가장 잘하고 있는 거죠. 극좌가 됐죠. 자, 이런 역사가 있어요. 동학부터. 이거 한두 번 아니에요. 제 주장처럼 누가 이런 기질을 선동해서 극좌가 되게 만들었냐는 거죠. 자, 이 거짓말장애는 이 전라도의 극우적인 집단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잘 파악한 자였을 겁니다. 무엇을? 극우적 기질을 완벽히 갖춘 지역이 극좌가 되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이고, 이것이 곧 종이 한 장 차이의 이념을 뒤집어 놓으니까 아주 극좌 친빨갱이가 된 겁니다. 전라도 땅이 99% 지지율이 나오는 이유가, 당연하게도 극우 근염 극좌는 이념의 지향만 다르지 방식은 같아요. 즉 극우가 국가적으로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해서 행동을 하면 극단적으로 KKK 당 같은 경우잖아요. 백인 우월주의자들. 백인의 대한민국 놈은 대한민국만 아는, 그게 극우예요. 근데 집단성에서 여기서 이념을 빨갱이 이념을 하면 빨갱이만을 위하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자, 누구냐?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해서 대한민국의 전라도 인간들을 사실은 가장 극우적인 기질을 가진 자들, 역적의 후예들이라고 했어요. 이 역적의 단어는 결코 불쾌한 단어가 아니에요. 우월한 유전자라는 거죠. 똑똑해요. 그렇지만 등재를 못 받아서
연좌제로 인해서 한이 된 자들, 그들을 가장 잘 이용해서 현 시점에서 가장 충성스럽고 의리 있는 빨갱이들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누가? 나오죠.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만들었어? 이 짓거리를. 바로 예상 다 하시죠? 솔직히 다 하시잖아요. 요 양반이에요. 요 양반. 요 사람입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이념적으로 전라도는 제가 주장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전라도는 이런 기질이 문제였어요.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충분히 좋은 쪽으로 쓸 수 있었어요. 쓸 수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되는 건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이념과 반대 노선을 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그 짓거리를 이 인간이 한 거예요. 이 인간이. 그래서 전라도가 근본적으로 문제되는 기질은 예로부터 있었지만 이념과 국가의 근간을 휘흔드는 문제는 김대중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거죠. 자, 이 인간의 농간에 의해서 전라도는 사기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자가 어떻게 이용을 했냐? 원래 실체가 없었던 지역의 피해의식을 극대화시켰죠. 그냥 역적 땅은 역적 땅이고 경상도에도 있다니까요. 방송 보시는 경상도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 여러분, 충청도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이 지금 제가 방송하는 내용을 피해갈 수 없어요. 왜? 추미애, 유시민, 문재인, 김영삼 이것들이 태어난 곳만 틀리지 역적 후예들이에요. 그냥 전라도스러운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들이 주류가 됐다라는 건 이 역적의 후예들한테 여러분들이 패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경상도 빨갱이의 실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피해의식을 본인의 우상화로 적절하게 유도했어요. 김대중이가. 이 인간이 무기로 삼았던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민족과 민주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들으면 극우적이기 때문에 극우적이에요. 사실은 가장 극우적인 집단이 북한 놈들이라니까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 어디 멍청도에다가 민족, 민주화 말 안 들어. 안 들어요. 전라도에 이 단어가 먹힌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들을 강하게 결집시킨 겁니다. 그런 관계를 부려서 국가에 대한 당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게 적개심을 가지도록 이간했으며 국가 통치 질서에 반하는 모든 행위들을 후일 민주화 운동이라고 지금 면죄부를 발행하고 있어요.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민주화 자체가 아무 실체도 없어요. 이 개새끼들이 얼마나 웃기는 새끼들이냐면 소위 말을 해서 군대를 깜빵 가서 안 가는 새끼들이 요새 와가지고 다 민주화하면 면죄부 받습니다. 조국, 유시민, 안희정, 이재호 이런 새끼들이 바로 빨갱이 부역자들이에요. 김대중, 김영삼 퀴즈입니다. 김영삼이를 조만간 깔 겁니다. 제가 지방선거 이전에는 안 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조만간 까요. 도둑놈 점수로 치면 김대중이 100점이면요. 김영삼이는 99.5점이에요. 우파와 대한민국을 지향한다는 정당은 빨리 김영삼 색깔 지우세요. 나 빨갱이 부역자요. 증명하는 짓거리밖에 안 됩니다. 자, 김대중의 이관계야 많죠? 지금도 그 내일 모레 문재인하고 김정은 만난다는데 이 개새끼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김대중이 했던 짓거리하고 하나도 발전한 게 없어요. 돈만 갖다 쳐발라줬지. 김대중의 이 역적질 연평해전 전사자 가지도 않았어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김대중의 학벌 컴플렉스 못 배워가지고 미쳤죠. 컬렉션이죠, 컬렉션. 친일파요, 친일파. 얘 천황 참배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왜 빨갱이들 말 안 해? 도요다 다이주.
독도 배타적 정제수역 김대중이 만든 겁니다. 여성부 김대중이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 현대에 와가지고 지금 제일 문제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요 다 김대중이 한 거예요. 다 담지도 못합니다. 다 담지 못합니다. 얼마나. 자, 이거 자체가 이래요. 여러분, 저는 일생에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 방식이죠. 이것은 약속을 못 지킨 것이지 거짓말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한 것하고 약속했다가 못 지킨 것하고 다르다는데요. 죽은 김대중 씨, 그리고 김대중 키즈들, 그리고 지금 김대중 시체팔이 해가지고 먹고 사는 새끼들한테 제가 말을 합니다. 이게 말이냐 방구냐? 약속 못 지킨 게 거짓말이요. 이게 대국민 사기질이라는 거죠. 이런 인간이 우상숭배를 받아야 되는 게 전라도 땅이라는 거예요. 쪽이 팔린다니까요. 그래서 왜? 최소 역적들은 왕한 때 개기기라도 했어. 이 인간이 그런 자격이나 되는 인간이냐 이거예요. 아따 천불나네 또. 박정희 대통령은 전 떳떳해요.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지만 이 인간은 조국과 민족을 내 일생을 위하여 사용했던 인간입니다. 말해 뭐해. 오직 본인의 정치 야요. 이게 무슨 민족 위하는 건 줄 아세요? 이념 민주주의고 공산주의고 김대중은 그냥 대통령 병에 걸렸고 노벨상 병에 걸려서 빨갱이도 팔아먹고 민주주의 팔아먹고 공산주의 팔아먹고 하여간 지 잘나가고 이 학벌하고 이 인정받는 거에는 다 갈아 마시는 인간이에요. 정치 양아치라고요. 그러합니다. 무슨 민주주의. 자, 김대중에 대해서 이거 다 하려고 그러면 이거 또 시간 엄청 가니까 제 방송편 초창기 편입니다. 2부예요. 2부. 안정권의 전전말에 호남저항 김대중 어디까지 하십니까? 요거 보시고 그 이후에 김대중 업적 1탄 보시면 많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연결합시다. 시청률 끌으려고 수작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 좀 마실게요. 좀 쉽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혹시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보시는데 이거에 불편함 느끼시는 전라도 분들 아직 각성 덜 하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거 방송 준비를 하잖아요, 여러분. 의식이 이렇게 구름같이 떠다녀요.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감성도 좀 간지럽히고 싶어요. 왜냐면 그래야 통하니까. 대한민국 근성이 그래요. 딱딱하면 안 봐요. 하다 보면 저승 구경을 합니다. 와, 나 이거 진짜 힘들대요.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보람이 있어요. 왜?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대단한 행운이거든요.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제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요새 진짜. 솔직히. 민들레 씨가 되십시오. 자, 가겠습니다. 자, 역적의 후예들에게 안정권위를 포함한 역적의 후예들. 이거 경상도에도 있다 했어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아 비판하세요. 이 사람들에게 제가 이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장 국가를 이 건전하게 유지하는 이념의 도형이 이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자, 여러분, 요것도 저는 반대예요. 왜 반대냐? 이거는 하나의 나라에서나 가능할 법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 주장입니다. 왜? 이 나라는 분단국가예요. 그리고 이데올로기로 갈려있는 나라입니다. 이념이 대치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도형이 한국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저는 어떻게 보냐. 이런 모형인 거예요. 이 빨갱이 종북 좌익 주사파 새끼들은 그냥 북한 편인 거예요. 북한 편. 북한의 이념이고, 자, 우리 대한민국은 우익 보수 진보. 즉, 대한민국에서 좌파 주사파 있다고 소리 하는 새끼들은 다 북한 편이에요. 왜? 이 나라에는 없어야 될 이념이거든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요, 대한민국 주의 안에서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쌍놈의 새끼들이 빨갱이 부역자 주제에 이 새끼들이 진보라는 단어를 갖고 갔어요. 도둑질한 거라고요. 저 새끼들을 진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냥 쟤들은 북한 빨갱이 새끼들 부역자들이에요. 민주당은 북한 저 뭔 당이요? 뭐 인민당입니까? 뭔 당이야 저거? 공산당이야 뭐요? 저기 이중대일 뿐이에요. 우익이란 말도 아니지만 저 이 단어를 수정하겠습니다. 우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뭐 굳이 따진다면 이념적으로는 우파. 대한민국의 좌익은 북한이에요. 우익이 남한인 겁니다. 이 남한 내에서는 다른 뭐 좌파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전쟁으로 갈린 나라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이념이 대치할 수 있지만 이 나라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뭔 평화예요, 평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건 김대중이가 써먹었던 짓거리라고요. 왜 증명을 했는데 속냐는 거예요. 자, 이 대한민국의 이념 안에서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이걸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의 자유한국당 인간들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쟤들은 보수예요. 자, 안정권 얼마나 진보적입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우파의 진보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요 개념 정리하세요. 한마디로 이제 이걸 날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좌익은 주사파는 용서와 타협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나라에서나 가능한 겁니다. 여기에 보수와 진보 간의 타협과 협의가 가능하고 극복이 가능한 거지. 요 새끼들은요. 첫 결과 죽여버려야 되는 새끼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념에 좌익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거 정치인들도 조금 이거를 자꾸 그으라고 해요. 나쁜 놈의 새끼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 빨갱이를 죽여야지. 뭐 빨갱이하고 뭐 동업하실 겁니까? 지금 문재인이 하는 짓거리가 그 짓거리예요. 그럼 빨갱이의 존재가 뭡니까? 대한민국 없애버리겠다는 게 빨갱이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놈들이 명백한 일 잘하는 빨갱이들하고 무슨 동업을 한다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결론. 전라도는 역적의 우수한 유전자들이 적체된 지역이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핍박받으며 특유의 집단성과 핍박받은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부정하시면 안 돼요. 반정부 기지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는 뛰어난 전투력으로 증명되었다. 이러한 기지를 정치 이념적 결국 개인 정치욕으로 가장 잘 이용한 이가 바로 김대중이다. 김대중의 강교에게 전라도는 세뇌당했으며 그것을 진실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신념에 대한 견고한 성을 쌓고 모두를 배척하며 고립을 자초하며 성장해 왔다. 어디가? 전라도가. 자, 속은 건 제가 아니에요. 만약 김대중이 이러한 전라도인들 특유의 기질을 이간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maybe 전라도인들이야말로 매우 극우적, 국수주의적, 자국주의적 세력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추론만은 아닐 것이다. 이것과 별개로 전라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기질, 말빨, 안정권 말빨 좋잖아요. 친화력, 전 이건 없어요. 생존력, 전 이건 있고, 리더십, 저 이것도 있어요. 등은 만약에 김대중만 아니었다면 국가를 위해서 좋은 쪽으로 통제 발전이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기회를 김대중이 앗아간 겁니다. 근현대사에 있어 김대중, 김영삼 두 정치 양아치 새끼들로 인해 자행된 이념선의 공작질이야말로 전라도를 고립시키고 말살시키는 폐악질임을 이제 알아야 하는데 누가 알아야 되냐? 경상도 빨개이 새끼들하고 전라도 빨개이 새끼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역적의 후예들, 안정권.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건 화해예요, 화해. 화해입니다, 화해.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전라도가 바뀐다는 게? 결론은 전 진짜 불가능이 훨씬 높다고 봐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건 누가 바꿔줄 수 없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화해 과정 시도조차 안 될 수도 있고요. 서로 진짜 엄한 이야기하고 엄청난 분란 더 나올 겁니다. 왜? 일단 이들이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너무 살찌워진 돼지가 돼버렸거든요. 이념 돼지가 돼버렸어요. 누가 돈이 알아서들 5.18 뭐 어디 5.18 당시에 경상도에 있던 중학생이 5.18 유공자로 돼가고 자기 자식 새끼들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이 돈을 예? 포기할 인간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엄청난 싸움을 하게 될 거예요. 거의 불가능할 확률이 많죠. 근데 이거를 유일하게 가능하게 하는 빠른 방법은 무엇이냐? 전라도 스스로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라도 스스로가 이것을 시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대안이에요. 물론 매우 어렵고 매우 힘든 도전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탈라도, 안정권이 같은 사람. 이게 탈라도를 뭐라 그러냐면 전향한 전라도를 탈라도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우파를 자청하는 탈라도들 들어있어요. 저도 인정하는 사람 몇 있습니다. 자, 저는 전향한 탈라도들도 문제라고 봐요. 왜? 무슨 탈라도 이거를 꽤나 벼슬처럼 생각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탈북자들을 싫어합니다. 당신들 무슨 벼슬 아니에요. 조상이 지은 지 후대가 갚아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이거 대단하다고 해서 무슨 정치 캐릭터로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정말 같잖아요, 솔직히. 저는. 자, 이 탈라도들도 세력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파로 전향했던 탈라도라는 사람들이 굳이 이 안에서 뭐 또 전라도를 채를 쳐요? 있는 우파들하고 대한민국 국민들하고 열심히 들으세요. 근데 이 안에서 전라도인들끼리 뭐 뭉치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가짜예요. 가짜거나 아직 덜 깨우치고 덜 반성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탈라도인들은 소위 자유대한민국의 이념의 절절함을 아는 자들은 말만 전라도일 뿐이지 이거 굳이 뭐 이거 하지 마세요. 전 이거 부역자라고 보는 겁니다. 가짜라고 봐요. 우파에 나와서 이걸 하잖아요. 지역을 생각할 일이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동지들과 가십시오. 근데 이 무엇이요? 유독 우파 탈라도끼리도 뭐 뭉쳐합시다 뭐 합시다 그 짓거리를 전라도에서 하던 짓거리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파를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탈북자 니들도 똑같아요. 예? 그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김대중처럼 사이비 집단성, 이념 집단성, 전라도는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전라도에서 이제 김대중이 우상화가 결국 김대중의 어떤 정치 양아치 행적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공작질이에요. 똑같죠? 어디하고? 북한 놈들하고. 북한 놈들이 김일성 이 개새끼 이러면 저거 무너지거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주민들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전라도보다 더하다고요. 더해요. 대책들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라도도 컨트롤 못하는 주제에 북한을 어떻게 하겠다고? 탈북자들 구라 그만 쳐요. 유일하게 탈북자 그 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과 흡수가 되려고 그러면 그 검증잣대가 뭔지 아세요? 김일성 개새끼가 가능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제 표현대로라면 팔자 좋으신 분들, 이 말이 기분 나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전라도 아닌 지역에 태어난 게 복입니다. 애국하기 참 좋아요. 그런 분들, 조력자죠. 조력자들은 제 이건 주장입니다. 이게 나라가 흔들리면 조력자분들은 애둘러서 하지 마시고 조력자들끼리도 남은 우파, 남은 대한민국 국민들끼리라도 뭉치십시오. 그리고 잎을 못 펴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뿌리를 박아주세요. 뿌리를 한 자리에서. 그러고 가능하면 참 이거는 뭐 동정심을 유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외롭습니다. 이 짓거리가. 특히 전라도가 애국하기 더러운 동네예요. 아니 여기서는 일단 전라도에서는 저는 개새끼가 돼 있지만은 이쪽 나왔더니 전라도 새끼라 못 믿는데 인정은 해요. 외로워요. 이 외로운 전향자들을 좀 저는 무슨 뭐 도와주라, 뭐 후원해주라 이게 아니라 동지로서 할 자격을 갖춘 자들이 한해서는 용서를 좀 해주십시오. 이사들이 속았습니다. 속은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 사진 좀 당겨주세요. 제가 이거 풍경 사진이거든요. 우리나라 사진이에요. 잠깐 한번 이 풍경 사진 좀 보고 가시죠. 얼마나 좋은 사진 나라냐면요.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근데 이런 하늘이 요새 보기 힘들어요. 저 개중국 개새끼들 때문에. 자,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이 나라가. 기똥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장 가져왔어요, 좋은 사진. 왜? 이렇게나 여기는 외국이에요. 아름다운 나라라고. 헬조선 지랄들 하는데 진짜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나라가 되려면 유일하게 이렇게나 아름답고 세상이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나라 이거를 더 아름답고 더 좋게 만들어도 모자라고 바쁠 판에 이게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빨갱이 새끼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나라 망해라고 한 적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근데 빨갱이 새끼들은 유독 나라가 망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나 아름다운 나라를 못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 개인 욕심치고 너무 뼈아프지 않습니까?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거의 맞춰가는 시간이 됐는데 이 방송 보시는 어중간한 탈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검증을 하냐. 이제 이 방송 보고 뭐 그래도 한 명이라도 뭐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라면 이 질문에서 자유로워지셔야 됩니다.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단어가 제일 딱 맞다고 봐요. 이건 북한 사람들한테도 똑같아요. 너 김대중 해봐. 김대중 개새끼 해봐. 했을 때 김대중 개새끼. 왜? 김대중이 했던 역사를 보면 개새끼로 모자라요. 이거를 그래도 나이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했잖아요. 그럼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이 질문에 초연해지시고 이제 보너스로 하나 남한 땅에 전라도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북한에도 이게 있어요. 이제 함경도인데 멀어. 김일성이가 아까 호법법료처럼 함법법료를 했더라고. 함경도는 거센이 이 중앙당에 요직에 앉히지 말아라. 있다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람하지 않는 통일이 되잖아요. 이런 인간들은 전라도의 1000배입니다. 1000배. 이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들 하시고 이 문재인이가 벌이고 있는 평안이 뭐니? 아니 이런 인간들하고 섞여 살면 평화롭겠냐고. 지금 전라도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주제들이 바람 잘 날이 있겠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자, 오늘 방송 준비한 주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뭐 1시간 조금 더 됐나요? 길지는 않았어요. 오늘 방송 주제가 이제 금방 끝은 안 나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방송 주제가 어떠세요?
뭐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겠냐 걱정해 주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필시 조회수와 시청률은 많이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했던, 그래도 흥행 좀 했잖아요. 그 틈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 전전말이 추구하는 기틀을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렸습니다. 전 이거예요. 전 전라도 대변자 아니에요. 전 굳이 전라도 사람들하고 지금에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아요. 그 저한테 무슨 뭐 저 말고도 여러분들끼리 하세요. 저는 이걸 하고 싶었던 겁니다. 평범해지십시오. 평범해지셔야 돼요. 왜 자꾸 본인 스스로의 가치를 본인이 특별하다는 존재로 가둬놓으려고 하는지 전 대간절 이해를 못하겠어요. 평범해지시고 전라도 지키지 말고 대한민국 지키시라는 거예요. 제발 좀. 자, 뭐 상관없습니다. 한 번은 해야 될 이야기고 수위가 다소 높았더라도 한 번은 해야죠. 아마 우파 내에서도 좋아하시는 분들 더러 불편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뭐 어쩌겠습니까? 저는 광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연예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신념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누구의 대리만족을 위해서 이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정치할 마음이 있더라도 못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짓 하잖아요. 소위 말해서. 정치는 결국 통합과 타협을 해서 합쳐가자는 건데 저 같은 짓을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사형선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에 욕심이었기 때문에 과감히 했습니다. 신념이 우선하는 것이죠. 자, 번외로 오늘 또 한 가지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는 게, 저번 주에 전전말에 드루킹 깠죠. 드루킹 특검 못 가고 국정조사 못 가면 홍준표, 박지원, 안철수, 노회찬 제 새끼는 공범이니까 심상정, 니들은 기름에 튀겨가지고 뒤져야 돼요.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새끼들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이건 일단 가야 돼요. 그렇지만 예언하지만 드루킹이 시작이 될 겁니다. 더 나와요. 더 구역질 나요. 뭘 보면 아냐? 관전하십시오, 여러분. 관전하시면 됩니다. 오늘 뭐 TV조선 압수수색 하겠대요. 그게 뭐 수석 기자가 USB하고 태블릿 PC를 훔쳤다는 건데, 야 경찰, 니들 그러면 손석기는 왜 안 가두고 자빠졌냐? JTBC는 니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스운 게 뭐냐? 자, 그러면 제가 저번 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의 일련의 상황은 문재인이 벌써 레임덕이 왔다는 거예요. 경찰 머리 대갈통 잘 쓰라는 거예요. 죽어요, 죽어. 예? 정상회담도 아니고 이거 나는 이걸 미래로 봐요. 미래. 뭐 남한 빨갱이, 북한 빨갱이 미래로 봅니다. 밀회. 예? 아주 요새 임종석 얼굴 봤습니까? 그 미친놈이지 그게. 그런 인간들 위해서 오버 액션하고 과잉 충성한다? 경찰, 니들 뒤져요. 그리고 조선일보,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제대로. 기죽지 말라는 거지. 조선일보가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요럴 때는 이 나라가 있어야 니들도 그렇게 기득을 부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와서 멋이, 아차 뜨거라 해가지고 멋이요. 우리가 이제 뭐 언론의 탄압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니들 그럴 줄 몰랐어요? 진작 잘하지. 근데 이왕지사 늦더라도 지금이라도 무엇을 한다니까 응원은 할게요. 하려면 빡시게 해라 이거예요. 빡시게. 여러분, 이 모든 정황은요 거짓말이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당연한 수순이라니까요.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뿌리를 박으셔야 돼요. 뿌리를. 단단한 뿌리를. 자, 얘들은 죽어요.
문재인 애들 이거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들이 만들어 놓은 복제품 빨갱이들이, 남한 빨갱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번 기회에 처단을 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고, 세력이 있어야 되고, 이 지지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세력과 조직이 뭐냐? 반드시 검증된 자들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좀 뜨십시오. 어디 대도하는 탈북자 새끼들 몇 명 모여가지고 문재인 지지해버리고, 박근혜 대통령 할 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고, 이런 새끼들을 애국자 하고 다니는 여러분들 진짜 쪽팔린 거예요, 이거. 진짜를 가리시는 해안을 가지십시오. 적어도 목숨 정도는 걸어야죠. 눈을 보면 알아요. 눈은 거짓말 못합니다. 뭐 나 욕짓거리 해가면서 나 애국자입니다 하죠. 그럼 눈이 사사사 흔들려요. 누가 오래 살아보신 지혜를 가지신 분들은 저는 그거는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십시오. 자, 오늘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바란다. 역적. 제 몸 안에 저는 인정해버리려 합니다. 뭐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DNA를 내가 어디 레고 맞추듯이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정해버리자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한가 봐요. 그리고 이게 조금 돌아가나 봐요. 그리고 체격도 좀 되고. 내 몸 안에 역적의 피가 흐르는가 봅니다, 여러분. 높은 확률로. 저는 인정하랍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이거 적어도 빨갱이들한테는 안 지는데 좀 쓸랍니다. 이 재능. 제가 무슨 독립투사는 아니지만은 이 재능을 이 나라를 위해서 저는 쓸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다면 제 몸 안에 흐르는 역적의 피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쓸만한 피고 뭐 훌륭한 피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기질이잖아요.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아시겠죠? 자, 이제 진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28회 다소 흥미는 떨어지고 또 뭐 복잡하고 또 제 개인적인 주관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궤변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감추려고만 하나? 왜 이거 사실 이게 가능성이 높은데 왜 우리 감추려고만 하지? 인정하면 편한데 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인구 중에 왕손이 많겠어요? 쌍놈 자식이 많겠어요? 당연히 쌍놈 자식이 많아요. 근데 어디 가도 자기들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양반이고 그러는 사람들도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조상이 쌍놈이면 어떻습니까? 그 나름대로 역사인데 제가 바라는 게 조금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안정권의 전라도가 전라도를 말한다. 가장 센 방송일 겁니다. 28회 모쪼록 한 명의 민들레 씨앗이라도 제 말을 100% 이해하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주장이 주류가 될 수 있도록 언젠가는 되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응원해 주시고 그 방송 시간, 방송 태도 이런 거 그만 지적해요. 저희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 의욕 꺾지 말고 그런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직접 방송을 하셔가지고 계도를 하셔야죠. 그런 진영의 이 기꺾이는 이야기는 뉴스타운은 별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양하시고 자중하십시오. 자,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계속 이야기해봐야 너무 여러분들하고 마치기가 아쉬워서 그러는데 하나라도 얻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편안한 밤 되시고 전투력 넘치는 내일 되십시오. 고지가 눈앞이고 이 역적 빨갱이 새끼들 내일 모레 만나고 나면 모래성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길 겁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